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선배 왜 이렇게 째려봐요 시작부터. 지긋하게 본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조동찬입니다. 네, 이번 주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우리가 유튜브에서만 영상을 보여드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끼리는 영상을 CCTV 샷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런 카메라 워킹도 없고 네. 출연자들도 의식도 안 하고 그렇죠? 분장도 안 하고 오고. 네. 아, 예. 근데 의외로 또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얼마나 제 기사가 조회가 됐나를 보면 제가 오늘도 기사 쓴 거랑 뭐 이런 것들 오늘도 이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모더나를 맞고 혈전 부작용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하신 20대 여성의 아버님과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 실은 이게 얼마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냉혹한 현실인지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인터넷에서도 조회수가 뭐 나쁘진 않았어, 좋았어요. 뭐 몇만 정도 됐는데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뉴스가 유튜브에서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서 많이들 봤더니 보셨네요. 거의 22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러니까 뽀얀 거탑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보니까 유튜브에서 4천 조회수가 넘은 게 있어요. 진짜? 저희 뽀얀 거탑이 무슨 편이었을까? 뭐였더라?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있어요. 류이라 아나운서가 류이라는 누구예요? 류이라 KBS에 가서 뜸북뜸북뜸북새를 불렀어요. 와. 개인적으로 올린 건데 그거는. 와. 저는 노래를 듣고 이게 누구지 하면서 반했다가 딱 확대해서 보니까 류이라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올려서 이게 딱 클라이막스를 할 줄 알았는데 올리긴 올리셨는데 애매하게 마무리? 적당히 올려서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크게 막 원래 경연대회 이럴 때는 맨 마지막에 쫙 올리잖아요. 크게 나의 가창력이 이 정도야 라는 걸로 쭉 해야 되는데 와, 올리긴 올리는데 딱 중간 딱 절제미 그래서 좋았어요. 류일아 아나운서가 좀 크긴 컸구나. 그게 가사가 뭐였더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라라라라라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게 안 올라가서 그렇게 한 건 맞아요. 제가 KBS 한글날 가가지고 방송 3사 아나운서들을 괜히 거기다 모아갖고는 한글 얘기하고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나 한글 잘 못하는데. 아마 그거 남아있을 거예요. 그 어디에 검색창에 류일아 아나운서 우리 오빠죠, 그 제목이. 오빠 생각. 오빠 생각이구나. 동요를 불렀어요. 한글로 된 시로 된 노래를 한 곡씩 또 부르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류일아 아나운서의 이런 오빠라는 막 이렇게 그 감정이 저는 전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쓸데없는 상상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랬군요. 예쁘게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본격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하시려고 저희 톡방에 이제 여러 가지를 미리 올려주시잖아요. 기사나 이런 사연들을. 그랬는데 저는 요 본격 주제 전에 선배님이 올리신 거 심리학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싶으셔서 올리셨나 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백신을 지금 1차, 2차 되게 많이 맞으셨는데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나 맞고서 되게 아팠어. 저요. 그러면 면역력 막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럼 나한테는 물백신 아니야? 요 질문이 있는데 요 부분을 내일 이 업로드가 언제 되죠?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이면 내일 SBS 8시 뉴스의 스페셜리스트 코너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이걸 이제 뽀얀거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미리 반나절이나 미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하는 건데 왜 통증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고 왜 다른 그래서 건지 그런 부분을 할 때 심리학이 재밌겠다. 들어가야 돼서 제가 심리학 얘기를 딱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물 백신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물 백신 넣어서 적발된 곳도 있었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신도 커졌고 그리고 뭐 1차 맞았는데 아팠는데 2차 맞았을 때 안 아팠다. 그 사이에 나 늙은 거 아니냐.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심리학을 넣었다는 이유는 그 아프고 안 아프고가 심리학적으로도 차이가 영향이 난다는 있는 뜻인가요? 거죠. 예. 일단 심리적인 영향을 배제하고서라도 이 똑같은 백신을 맞아도 통증, 이상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우리 술, 커피 생각해 보면 똑같은 진로 한 잔, 진로 이지백. 이지백 있으네요. 특정 왜 브랜드 이름을 그다음에 뭐 프레시인가요? 진로 좋아하시죠? 제가 어제 이지백을 마셔서. 약한 거 드셨군요. 네, 협찬 안 들어오나요? 협찬도 안 받는데 계속 얘기하고. 예. 똑같은 이지백 한 잔을 먹어도 얼굴이 새빨개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한 병을 마셔도 일단 뭐 취하긴 하지만 보이는. 얼굴이 안 빨개지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왜 빨개지냐면 술은 먹으면 일단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혈관을 투과성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혈관이 투과성이 변화되니까 피 속에 있는 그런 빨간 물질들이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혈관 바깥으로.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누구나 똑같은데 그 두 번째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많은 사람은 그걸 또 재빨리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빨개질 틈이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특징 알코올 분해 요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알코올 분해 요소인데 이 알코올 분해 요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똑같은 술 먹어도 반응 다르죠. 그럼 궁금한 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알코올 분해 요소가 높아서 얼굴 잘 안 빨개지시는 분은 정말 술도 알코올 잘 드세요. 그러니까 분해를 잘해서 잘 마시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술을 많이 마시면 는다. 아닙니다. 늘진 않아요. 그냥 타고날 때 정해져요. 그냥 늘지 않아요. 이야. 그럼 마시면 마실수록 술이 더 느는 건 뭐냐?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어떤 진통제가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 잘 안 됐잖아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건 그렇게 봐요.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지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내가 더 커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보면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더 건강해요. 술을 더 적게 드시니까. 얼굴 안 빨개진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많이 드시는 거니까. 너무 안떠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 안 빨개지잖아. 저 빨개져요. 왜 안 빨개지던데요? 아니 저는 뭐냐면 술을 마실 때 아름다운 사람과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뭐. 빨개졌네. 이제 생각났어. 그러니까 안 빨개져요. 제 술자리가 늘 그렇듯 빨개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커피도 그렇잖아요. 커피도 한 잔만 마셔도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 잔 마셔도 잘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나이에 따라 좀 달라져요. 저는 예전에는 밤 10시, 11시에 커피 뭐 마셔도 전혀 잠자는데 지장이 없는데 요즘에는 오후에 마시면 잠을 설쳐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드셨네. 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백신이 들어와서 이 여러 물질들이 관여를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들이 능력이 다 어떠냐에 따라서 아프고 안 아프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심리적인 것. 예를 들면 조동찬과 류이라는 다르니까 다리 길이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낫죠. 뭐 생각은 좀 달라요.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면 똑같은 술, 똑같은 커피, 똑같은 백신이 다를 수가 있는데 류이라가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그러니까 류이라 씨도 술 어떨 때는 잘 받고 어떨 때는 안 받고 그렇잖아요. 커피도 어쩔 때는 막 도저히 못 마시겠고 어떨 때는 뭐 괜찮고 이건 뭐냐 유전자 난 변하지 않았는데 요걸 설명하는 게 심리인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게 실험이
너무나 많이 돼 있어서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네. 이건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 다리가 긴지 안 긴지는 논문에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거 밝혔어야 됐는데 아깝네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 밝혀줘야 선배가 드디어 다리가 길지 않다는 걸 인정할 텐데 말이야. 아무튼 그분들에게 똑같은 통증을 줬어요.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느냐?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유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기 자극에 뭐 이런 볼티지와 뭐 시간 이런 걸 하면은 똑같은 통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명이 느끼는 게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잔인하다. 근데 무섭다. 왜 근데 그 연구팀이 뭐냐면 다 다르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펑셔널 MRI, 뇌 기능 MRI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뇌의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뇌의 반응이 다르냐?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나의 반응은 나의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사람은 거북이 보고 놀랐던 사람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솜사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솜사탕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커서 솜사탕을 보면 그 기억이 살아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증뿐만 아니라 모든 자극이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과거의 기억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힘은 달라져.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야, 너 왜 넘어졌어? 아유, 진짜 너 어떠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쳤니? 괜찮아? 그럼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이래야 그 아이들의 기억이 커서 넘어졌을 때 괜찮아. 안 다치면 나 계속 회복할 수 있어. 약간 긍정적으로 대범하게 키우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보면 뭐 엄마 닮아서 그래. 넌 왜 엄마 닮았니? 제가 반대로 제일 재수 없어. 그 얘기가 반대로 들었던 얘기죠. 저는 넌 왜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털털 대고 덜렁거리고 아는 문제도 틀리냐. 저 아는 문제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선배가 ENFP라서 그래요. 오징어 게임에 적용했는데 ENFP 그 신청서도 잃어버려서 참가 못함이잖아. 제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덜렁거리고 이런 것들을 커서 만회하는 그런 걸로 지금 저는 어쨌든 극복해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증도. 통증도 내가 어떤 과거의 기억, 나의 이런 모든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인 거잖아요. 직전까지가 나의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물론 기억의 요소는 뭐 전날 최근일수록 있지만 사실 확고하게 한 것은 반복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진짜요? 나에게 확고부동한 어떤 기억을 넘은 신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신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길게 보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지면 어쨌든 그게 다 과거에서 나의 머리에 박힌 거니까 그게 기억이잖아. 확고한 기억. 신념하고 뭐하고 뇌에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는 뇌가 그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에 따지면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선배님 어렸을 때 많이 혼났나 봐요. 많이 혼났죠. 그래서 아팠잖아. 이제 젊어서 아픈 게 아니었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아프고 안 아프고는 그런 부분도 있다. 똑같이 맞았는데 부어오른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느끼느냐는 그런 유전적인 체질 말고도 나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저는요 진짜 안 아팠는데 평소에 엄마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성격이 우리 엄마가. 네, 그렇죠. 예. 제가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진짜 둔해요. 네. 근데 나는 그냥 둔하게 태어났더니 그것만 둔한 건 아니잖아요. 오감이 둔하긴 해. 네, 그렇죠.
엄마 영향일 수 있다는 거네 이게. 네, 어릴 때부터 괜찮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네, 그럼요. 제 동생은 팔이 부러졌는데도 자기가 30cm 자를 대고 며칠간 잤대요. 왜냐면 엄마가 괜찮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커서 얘기해서 우리가 뒤늦게 알았어. 네. 그렇군요. 영향이 네. 있군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거는 좀 치료가 꼭 필요하긴 하죠. 병원을 꼭 건데. 가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심지어는 백신 갖고 실험이 있었는데 네. 백신 갖고 이제 유전적으로 똑같은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궁금하네요. 예, 물론 코로나 백신은 아니고 다른 백신, 이게 홍역 MMR 백신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네. 1차 때는 진짜 MMR 백신, 2차 때는 맹물, 가짜.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은 섞었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1차 때 맹물, 2차 때 저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했을 때 뭐 나는 처음에 맞은 게 아팠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리고 쌍둥이니까 유전적인 체질이 관여하는 것도 배제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상당수의 이상 반응, 열나고 이런 아픈 것들이 맹물 백신에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고열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요. 그래요? 맹물 백신에. 그러니까 이게 백신 이상 반응의 플라시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상 반응은 다 뭐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인 체질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백신을 맞고 안 아팠다.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나에게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선배님, 요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어떤 가벼운 증상들 말씀하시는 거죠? 가벼운 것에서부터 좀 아주 고열까지 그런 것까지 이상 반응까지도 실은 이상 반응은 한다고요? 예, 이상 반응은 그렇죠. 고열조차도. 근데 아픈 것과 안 아픈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노 페인, 노 게인이란 말이 실제로 백신학 교과서에 있어요. 아, 진짜요? 아파야 항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일례로 뭐냐면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같은 mRNA 백신이잖아요. 네. 근데 모더나가 더 아파요. 실제로 임상 시험에서 두통과 고열의 비율이 모더나가 파이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요. 근데 그 내용물을 보면 파이자는 한 번 투여 용량의 mRNA 양이 30 마이크로그램인데 모더나는 1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화이자는 30, 모더나는 100. 3배 차이가 넘게 나죠. 달랐어요? 달랐어요, 진짜? 네. 그런데 대신에 모더나가 중앙체 값이 파이자보다 높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노페인 노게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영어로 뭐냐면 제가 발음이 영어로 노페인 노게인 아니고? 아니 이게 이런 거면 리액토제네시티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렇게 뭘 많이 잔뜩 써오셨어요? 선배님 직접 쓰신 거라고? 네, 제가 쓴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처음 봤어. 이게 이 면역력을 향상하는 이 반응이 클수록 면역력과 예전에는 그냥 비례한다고 본 거예요. 많이 아프고 그래야 면역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초기에 우리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아픈 것과 면역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틀렸어요. 진짜? 전통적으로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런 유전적인 성향, 심리적인 성향이 해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내가 안 아프고 요걸로 나의 저기를 생겼는지 아닌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하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나는 항체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게 생겼다고 믿으면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또 나에게 진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래도 항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항체도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중화항체 갖고 막 했잖아요. 중화항체가 얼마나 많이 생기냐, 적게 생기느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국내 최고 대학과 국내 최고 학회와 이런 회의를 잠깐 했었는데 카톡 회의를 이게 저도 어제 배웠어요. 이게 백신마다 다른 거예요. 중화항체가 많으면 무조건 면역력이 센 그런 백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백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화항체가 많으면 막 세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독감 인플루엔자예요. LD50, LD70 이런 게 뭐냐면 이 정도의 중화항체 양이 있으면 50% 확률로 나는 독감을 물리쳐. 요 정도의 양이 있으면
70%의 확률로 난 독감 안 걸려. 중화항체 이런 게 결정돼서 네. 코로나19도 중화항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작년부터 이번까지 모든 연구들이 중화항체로 막 매달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뭐냐면 요 중화항체, 그러니까 LD50, LD70, 그러니까 50%의 확률, 70%의 확률로 나 코로나 안 걸려. 요 레벨이 결정되면 요거 대박이잖아요.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유일한 아나운서도 해볼 거죠. 만약 그런 게 딱 있다면. 네네. 백신 맞은 사람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대요. 안 나온 건 뭐냐면 공식이 안 나오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적은 사람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중화항체량이 많은 사람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갖고 이 중화항체 양 갖고는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는. 코로나19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심지어는 중화항체 양만 갖고도 이 사람의 면역력을 물론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만 어쨌든 중화항체라는 커다란 원어브댐의 면역력 중에 하나가 높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중화항체 양이 조금 덜하더라도 B셀, T셀 같은 면역세포가 얼마나 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반적인 면역력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설령 중화항체가 적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를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채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네. 심지어는 항암제 효과도 달리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암세포마저도. 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떠냐면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게 항암제 치료받지 말고 기도하세요. 안 되죠. 항암제 필요하지 말고 어디에 제사 지내세요. 이런 거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야 너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중등도 이상으로 빠지면 약물 치료 받는 게 그렇죠. 좋다면서요. 바로 그래요. 네. 약물 치료하지 않고는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엊그저께도 되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할아버지가 네? 손자 둘을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살해 후 가족 살해 후 본인 자살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살의 의지가 동의할 의지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건 정말 막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 물론 자살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이겨내. 기도해. 제사 지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조언은 네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조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조언이라는 거예요. 나쁜 조언. 그래서 그건 어떤 심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쳐서 하지만 이건 뭐냐면 진인사하고 심리를 기대하자.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과 똑같으니까 계속 하늘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이여 날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할 걸 다 하고 하늘의 도움을 하는 것듯이 할 걸 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하는 게 정답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두 번째로 했던 거 되게 어렵죠. 그 기사 되게 어렵죠. 재밌어요. 네.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밌다는 뜻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원래 뻔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렵게 썼지만 뭐냐면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과 실제로 아픈 거. 이게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따귀를 유일한 씨한테 따귀를 딱 맞는 거하고 근데 그때 이렇게 이병희 아나운서가 했던 그 호월 거기에 따귀 호월 2일 할 때 요거를 딱 중점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때 보면 따귀를 맞는 게 일시적으로 진짜 문제면 정말 이게 질병인데 따귀를 맞는 거가 우리가 질병으로 안 보는 거는 금방 회복되기 때문이다. 요거를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따귀를 딱 했는데 그걸 또 부각해서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선배님 인터뷰했을 때.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유일한 아나운서가 저한테 따귀를 때리는 것과 선배 다리 짧아요. 말로 상처를 줬어. 하는 거하고가 다를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 기전이. 그런데 그 기전이
뇌에 들어가는 기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통증이 아픈 게 그러니까 말의 상처. 저도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공격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어서 왜냐면 곱게 커서 그래요. 응? 그건 또 왜 곱게 크면 말 함부로 하나요? 아니 곱게 얘기하는 거죠. 곱게 저분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일한 아나운서 곧게. 나는 곱게인 줄 알았어 지금. 정말 못 알아들었다 이 발음은. 강직하게 커서 그러니까, 대쪽같이 이런 그렇죠? 신념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신경외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옛날엔 그랬어요? 네, 저희 신경외과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니야 구부릴 땐 구부려 뭐하러 부러지냐. 네. 구부려야지. 뭐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런 말의 상처가 그 사람에게 내가 때리는 것과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과 똑같은 기전으로 저 사람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구나 해서 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지막 이제 이 문장 중에 심리 통증 위치도 알날이 올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는 가슴이 아프면 네. 진통제를 하나를 먹어야겠다라고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자기 마음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통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괜찮을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할 수 이게 있는 방법? 우리 가슴이 아플 때 답답할 때 우리 선조들이 쳤잖아요. 이게 두 가지라고 얘기해. 이거는 교요법 아니야 진짜? 막힌 게 내려가는 건데 이게 더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그걸 뭐라 그러지 요즘 우리 마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고주파 고주파 치료. 예, 맞아요. 예를 들면 다리가 잘린 분들이 절단된 분들이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것도 되게 희한하죠. 난 발목이 없는데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발목에 가야 그렇죠. 분포된 신경이 잘린 부위에서 계속 통증을 유발하니까 그걸 치료하는 게 허리에다 어떤 전기 자극을 줘요. 다른 자극. 그러니까 아픈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간지럽거나 뭐 드르르 이렇게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다른 자극 그렇죠. 다른 자극 간지럽거나 오면 두들두들두들두들 이런 느낌 때문에 아픈 게 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부항을 떴거든요. 삐면 네.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인대가 한 번씩 하는데 실제로 인대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을 때 부항을 떠서 더 통증이 손상시키나? 가라앉으면 더 쉽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더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리 아픈데 거기다가 마취제, 통증제를 잔뜩 발라서 더럽혀서 시합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들 어때요? 지금 예전에는 다쳐도 부상투혼이라고 해서 막 하는 게 부상투혼이란 말은 위험한 말이네요. 네, 선수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더 악화시키는 그렇죠. 거네, 단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념이 부상투혼입니다. 개인의 행복 따윈 필요 없어. 우리 전체가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개념이 부상투혼이에요. 아주 후진적인 말이에요. 개인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부상투혼은 안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 부항 이런 것에 이 통증 완화 효과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하지 않으면서 교정하지 않으면서 페인만 통증만 없애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큰 손상을 했거든요. 부상투혼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부상을 당하면 빼야죠 일단. 예, 그게 맞는 겁니다. 부상투혼이란 말은 네. 정말로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 맞는 말인 거예요. 구시대적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는 예? 전체주의적 발상,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냐면 그 축구하다 삐면 이제 이 부항을 떨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항을 떨어가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친구들이 오른쪽 다리에 부항을 뜨면 왼쪽 다리를 막 때려줬어요. 그럼 덜 아프니까. 요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슴을 때리면. 그러니까 이 다른 자극으로 가슴 본래 아픈 게 이제 통증을 좀 있게끔 하는 거. 그렇죠. 네. 가슴 아픈 게 실제로는 뭐 진통제나 이런 거나 저는 그 발상이 우리가 가슴 아프다. 가슴이 애온다 할 때 진통제를 발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프고 우울하고 한 사람들한테 물론 항우울제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되지만 항우울제를 드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우울 지수가 높으면 통증의 강도가 훨씬 셉니다. 똑같은 허리 디스크가 교정이 안 돼도 우울감이 계속 개선되면 훨씬 더 잘 통증이 나아지고 이거는 메커니즘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우울감이 있을 때는 우울증을 해결하는 게 좋지 통증제를 먹는 건 아니지만 항우울제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진료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 약이고 진통제는 그냥 뭐 약국에서 그냥 하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뭐 드시는 거 저는 뭐 되게 발칙한 신선한 발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귀여운 발상. 네, 귀여운 발상.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은 키포인트인데 네. 우리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백신 맞고 혈전증이 생기면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체질. 체질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유전자인데 이거는 HPF4라는 게 그런 게 몸 안에 있으면 이거는 헤파린이라는 것에 항체가 있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발견됐냐면 헤파린은 피를 굳게 하는 약, 굳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이에요. 헤파린이. 왜냐면 거머리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머리가 우리 딱 하면 거머리 딱 띈 자리에는 거머리 안 물려 보셨죠? 피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무섭죠. 네. 거머리. 왜냐면 거머리가 피를 계속 빨아먹으려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파린이라는 물질을 계속 분비하면서 우리 피를 빨아먹는 거거든요. 무서워요. 거기서 차가는 약이에요. 피가 굳는 사람들은 이게 막히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서 갖고 온 게 헤파린인데 헤파린을 썼더니 오히려 피가 더 굳어버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HPF4라는 항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혈전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백신 맞고 혈전 있는 분들이 에게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HPF4가 있으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백신 유도 혈전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거에 내가 헤파린을 썼더니 금기 대상이다 라고 했던 분들은 소수예요. 아주 극소수지만 이런 분들은 맞지 말아야 되고 또 제주도 20대 모더나 여성 사망자처럼 이건 아직 정식으로 인정된 건 아닌데요. 네. 이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분 아버님을 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30분간 통화했는데 인터뷰는 30초 써드렸어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30분 했는데 인터뷰는 20초 정도 2번 정도 쓸 수 있을 거다. 미리 양해 말씀드린다. 근데 제가 인터뷰가 너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백신 부작용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단면적으로 나타나서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렸어요. 30초만 더 달라. 2분 30초. 그래갖고 아버님 인터뷰를 3번 30초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20대 이유빈 양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독서실이든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데리러 가셨고요. 차를 데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나왔는데 갑자기 유빈 양이 머리가 어지러워 숨이 차면서 쓰러진 거예요. 본인의 발 밑에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근데 당연히 아버지니까 차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 갔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 코로나 검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잘 얘기하셨는지 의사가 밖으로 나와서 차 안에서 진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아빠요가 유빈 양이 생전 마지막 한 말인 거예요. 의사가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예요? 아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근데 혈전 이런 것들이 의심되고 막 동공이 커지고 이런 거니까 아주 신속하게 처치를 했어요. 혈전 보니까 이제 폐에 혈전이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녹이는 거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좋아졌는데 그게 해결되나 봤더니 뇌에도 혈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뇌혈전 치료제도 하고 뇌수술까지 했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 보호자들은 뭐냐면 이게 백신과의 관련성을 아예 생각할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사망 진단서를 받는 날, 사망 선고를 받는 날 남자 간호사분이 와서 부검을 하시겠냐고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아버님은 부검한다고 살아날 거 아닌데 왜요? 하고서 안 하겠다고 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TV를 보니까 제주도 20대 여성 백신 부작용 사망 논란이 나오더래요. 그때서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님은 모르고 계셨는데? 모르고 계셨대요. 네? 그제서야 내 딸의 이렇게 백신이냐 아니냐 갖고 시시비비가 붙었구나 해서 본인이 그다음부터 직접 다 알아보신 거예요. 다. 그랬더니 이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검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화장을 한 다음에 하신 거죠. 어떡해. 본인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백신 이상 반응의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뭐 이상 반응실 다 했는데 아무데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이 상황이라는 걸 제발 정부 관계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보니까 모든 의료 기록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제주도에서 이 이유빈 양을 진료했던 의사와 이것을 보고받았던 제주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은 이거 백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 백신 관련성 있으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근데 질병관리청이 3번을 모두 거절했죠. 네네. 2번은 자체적으로 아니라고 했고 3번째는 전문가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전문가위원회에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 모더나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는 모더나가 혈전 위험성이 있다는 사례 케이스가 국제 논문으로 발표된 이유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전문가 그러니까 질병청이 혼자서 그걸 다 무시했다면 질병청 자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분명히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던 분들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거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 측에서는 전문가 구성을 나의 정부의 호의적인 사람으로 당연히 구성하고 싶은 욕심이 들 거예요. 지금껏 그래왔는데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일상회복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을 보면서 기자단들이 특히 저희 SBS 기자는 정말 폭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와, 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배제됐고 과연 전문성으로만 했냐 의심 가는 분들이 제법 그래요. 있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 뭐 속상하고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겠지만 뭐 그래요. 뭐 왜냐면 더 이상 그분들이 뭐 속상해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갖고 제가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면 기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전문가들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전문가 인터뷰하는 건 국민들 위해서 시청자 위해서 인터뷰하는 거지 전문가들 위해서 인터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당연히 그분들은 잘 업데이트도 잘 안 하시던데. 물론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인정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근데 소수예요. 네. 대부분은 너무나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전문가들 그리고 진짜 전문성은 좀 의심 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뭐냐면 또 이제 다시 이제 20대 이유빈 양으로 들어간다면 네. 전문가 조사위원회에서 이분을 아니라고 했어요. 네. 백신과 관련성이 아니다. 그 이유가 2가지예요. 네. 하나, 이분은 HPF4 혈전 인지 그 항체가 없다. 그리고 이분은 아니다. 보니까 특정 항체 지질 이 이상 증후군이 있다. 이거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인데 재난적 항인지질 인지질 증후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지병 때문에 사망한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보호자가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2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 문서에 써 있어요. 일단 이 백신 자체가 일시적인 항인지질 증후군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고로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할 수 없다.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만약 그것처럼 이 사람이 이유빈 양이 항인지질 증후군이라면 백신으로 혈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라면 더더욱 백신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이미 논문까지 다 첨부해서. 네. 그렇게 보면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가 회의가 얼마나 보호자로서는 속상할 일이에요. 일단 본인이 찾아갔던 전문가들과 다른 의견인 거죠. 정반대 의견이네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부, 이게 아버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인데 네. 정부 측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면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신 지견을 습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신 맞고 생리불순 되는 거 우리 전문가들 어떻게 얘기했죠 그 당시? 백신과 관련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과 관련성 인정됐죠. 네. 그때 제가 이거 제 자랑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생리불순 백신과 관련 없다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전문가 인용해서. 저희 SBS만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때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보니까 홈페이지에 메이 코즈, MAY 코즈, menstrual cycle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열어놓고 아직 모르니까 근데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건데 왜 우리 특히 근데 다른 전문가들 제가 그때 했지만 우리 산부인과학회 고대 산부인과 교수님 이거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원인도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근데 정부가 부르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업데이트 안 하고 그럴까요? 반대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적 성향으로 내 말 잘 듣는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닌지 제발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대가 안 가요. 저만 해도.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전문가 위원들을 보고 제가 의지하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는 또 그나물의 그 밥이구나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런 부분 대단히 지금 전문가들의 그런 지금 결론들이 실제 민간 우리 기자들이 자문하는 전문가들 수준에도 안 미치고 더군다나 그 태도는 국민들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백신 불신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백신 찬성론자죠. 저 그렇게 보도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반백신 하시는 분들. 네네네. 너는 또 뭐 어디에 뭐 의사협회 너 의사라고 또 백신 맞으라고 하지 너 또 뭐 하니 저 백신 맞으시라고 수도 없이 보도해왔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있는 그대로 부작용이든 뭐든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백신 접종률 를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나왔죠. 전문가분들 논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덴마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되게 성공하고 있어요. 7개월째.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서 노르웨이 연구팀이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신 접종률 일찌감치 73% 도달했는데 봤더니 여기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시시각각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얻어야 될 교훈이 덴마크조차도 작년에는 정치적으로 했었대요. 네. 야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인사가 여당 측 정치인이 여당 성향의 전문가 해가지고 백신 맞아라. 그러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맞죠. 반대로 야당 정치인이 야당 성향의 정치인 해가지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믿죠. 그런 폐해가 나타나서
그것을 정치성을 배제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대요. 그건 아주 쉬워요. 여당 정치인이 야당 성향의 전문가 쓰는 거예요. 나와 충돌하더라도. 네. 반대로 야당 정치인은 여당 성향에 쓰는 걸 굳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정치성을 배제하니까 국민들 호응도가 높아졌대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 거기서는 이제 이탈리아가 미국 했는데 미국과 이탈리아도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성향과 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성이 떨어져서 지금 위드 코로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잘 반성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정말로 네. 정치 성향을 조금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근데 정치적 성향을 조장하는 그런 방송이 아직도 있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인기가 없고 싫어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나중에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끼친 해악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지방의 코로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아니다. 대구 경북 지방의 코로나라고 했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20년 30년 퇴보시킨 그리고 국민을 지역으로 분열시킨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한을 맺게 한 그런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예, 제발 좀 부탁드려요. 네. 예, 정치적 성향 배제하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가고 그런 전문가들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네요. 안타깝네요. 진짜 이 제주도 20대 사건은 네. 좀 밝혀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인과관계가? 네. 근데 이 논문들이 지금 나왔고 국제 네. 다른 나라에서 나왔어요. 네. 또 후속 연구들이 나온다면 네. 제기해야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계셔서 의식을 갖고 있는 진짜 전문가들 아직 근데 그분들이 정부 컨설턴트에 아직 못 들어가시고 주요 그런 건 저희 SBS만 나와요. 사실 뭐 SBS 뉴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럼요. 선배님 덕분이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근데 진짜 힘드시겠다. 고백하건대 네.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몰랐을 때. 그리고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네. 저는 지금 만약 그렇게 전문성은 떨어지면서 편향성이 강한 분의 인터뷰를 하면 저는 되게 많이 혼나요. 저를 혼내시는 분이 많아서 제 마음대로 또 인터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제 입장은.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긴 한데 제 입장으로서는.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좀 제거하자.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여당 성향의 전문가든 야당 성향의 전문가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정부 측 전문가들은 이미 확인된 정치 성향 때문에는 짙고 전문성이 별로 없다고 확인된 사람들이 대폭 껴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별로 그쪽으로 잘 취재도 안 해요. 해봤자 뭐 뻔할 뻔짜니까. 별로 정해진 답 나올 거니까. 정해진 답 나올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뽀얀거탑에서 어떤 소신 발언을 많이 하셔서 또 듣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반응 주셨어요. 지난 방송까지도 저희가 자영업자들에게 힘드리고 싶은 이제 말들 많이 했잖아요. 방역에 갈아 넣어진 눈물의 자영업자입니다. 조동찬 기자님 얘기에 속이 후련하네요. 고맙습니다. 스카이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선배님이 흥분하실수록 우리가 또 힘이 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나마 공중파 중에 SBS 뉴스를 보지만 정말 뉴스 보는데 속이 많이 뒤집어집니다. 상식만 딱딱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점진적 사회주의로 만드는 것 같네요. 공산당이 뭔지 몸으로 느끼는 30대입니다. 이렇게 다소 격하게 또 선배님의 화법과 비슷하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위드 코로나도 전환한 게 제가 8월 초 제주도 휴가를 갔을 때 가족들 휴가를 갔을 때 자살예방센터 협회장이신 센터장이신 백종호 경희대 경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이거 위기 상황이다. 이거 코로나만 볼 게 아니다. 네. 사실 코로나만 보려던 게 그게 사실은 비과학이고 비의학이었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갈아 넣어진 네. 자영업자 아무 과학적 근거 없이 갈아 넣어진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거기서 고용하시는 청년들의 피해가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피해에 외면한 일부 전문가들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과 일부 정치인들 그냥 고삐를 더 조이자고 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분노하는 것들을 격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네. 기분 나빠하시는데 반대로 자영업자분들은 속이 후련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뭐 MMPI 특징이 제가 감추는 걸 잘 못한다고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ENFP에. 예. 잘 못 감춰요 제가. 그런 저의 정서적인 상태를. 저의 정서적인 상태가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부당했다. 자영업자를 갈아넣는 건 정말로 부당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 피해보다 절대로 작지 않다.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만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만 갖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속만 챙긴다. 예를 들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르스는 감염병 병원 하나, 감염병 연구소 하나만 한다면 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팬데믹으로 하면 모든 게 감염병 엔진을 가는 거지. 지금도 이기적인 사람들 중엔 감염병만 보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감염병은 누구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모든 병원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도 이 감염병 대체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감염병 연구소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서 다 해? 이거 개념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 갖고 자기 이속 챙기지 맙시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 정말 세금 갖고는 자기 속 챙기지 마세요. 그런 걸 카르텔이라고 하거든요. 네. 관피하죠. 네. 관피와 카르텔. 정말 개 짜증나요. 개 짜증나요. 있는 교훈대로 합시다. 세금 갖고는 국민 돈 갖고는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네. 저희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TOWER@sbs.co.kr로 응원 메시지, 궁금하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주셔서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유승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회복했을 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기 나오는 거 이 유승연이 너무 무리하나?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뭐 안 되면 안 되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듣는다면 저한테 연락 오겠죠. 놀러 오세요 유승현 기자님. 예. 선배님 1시간 동안 지금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침은 풍부해요. 침이 좀 튀긴 했어요 근데. 많아요. 그래서 뭐 가림막 정확하게 저희가 잘 하고 있잖아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